공주 부여 청양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꺾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은 보수세가 짙고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는 세 번째 맞대결을 펼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승리를 거머쥔 공주 부여 청양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당선 소감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박수현 당선인인데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정말 무섭다. 제가 그 당선이 되는 순간에 잘 웃지를 않으니까 저를 취재하러 왔던 그 많은 언론인들이 물으셨어요. 왜 이 기쁜 순간을 웃지 않냐. 네. 근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 돋도록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민심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네. 별로 잘한 것도 없는 민주당에게 전국 압승을 주셨잖아요. 네. 물론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생 심판이기도 하고 뭐 정치 심판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한번 화가 나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구나.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 받은 사랑을 우리가 잘 못한다면 또 이렇게 민심은 우리를 이렇게 차갑게 버리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정말 국민께서 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 뭐냐면 네. 정치 복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야 간에. 그렇죠. 그다음에 민생 빨리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남북 평화 빨리 제대로 하라는 건데 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져서 네. 당선의 기쁨보다는 그런 민심의 준엄함에 대한 그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당선 소감이었습니다. 네. 우리 저 당선인 다운 소감인 것 같은데요. 네. 한 말씀 여쭤볼게요.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 새벽 버스 공주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새벽 버스로 출퇴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초선 때 그렇게 제가 했던 이유는요. 네. 처음에 솔직히 고백하면 서울에 무슨 저 조그만 원룸이라도 숙소를 얻을 형편이 못 돼서 그냥 국회의정 활동하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고 다음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어떻게 알려져서 동네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새벽 5시 반이면 저를 만나기 위해서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오는 거예요. 네. 자기 동네 민원 이런 거 이야기하시려고. 네. 민원 상담도 해주시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려져가지고 출퇴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시작한 고속버스 출퇴근이 4년 내내 이어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그 시간에 다른 법안을 연구하고 해야지 길바닥에 시간을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걸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세요. 네.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리고 고속버스 안에서 받은 민원을 4년 동안 쭉 통계를 정리해 보니까 한 400여 건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 제가 완전히 해결을 한 민원이 한 100여 건이 됐고요. 네. 그것을 책으로 묶어서 출판 경매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래 그 책 이름이 이 고속버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네. 그래서 고속버스 의원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네네. 그렇게 중요한 소통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마다할 리가 없죠. 이번에 저도 그때보다는 좀 나이도 더 먹었고 또 중앙에서 할 일도 더 많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서울에 원룸 한 칸을 얻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저 출퇴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농담처럼 들리셨다면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그때 느꼈던 그런 그 유권자의 소통 이 시간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이건 꼭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의 대결은 그야말로 박빙이었습니다. 예. 언제쯤 승리를 예상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그 개표가 시작돼서 개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그 추격과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작게 좁혀진 적은 있지만 그런 정도면
이게 민심의 바닥의 흐름이 네. 분명히 제가 느끼고 투표에 임한 선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출구조사를 보고 그래 조금 좁혀질 수는 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범위가 벌어지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예측한 정확한 수준으로 개표가 완료가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은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주권자의 손을 얼마나 많이 잡아봤으면 네. 그렇게 그걸 민심을 읽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더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만큼은 그 여론조사의 숫자보다는 제 손 속에 느껴지는 네. 그 민심의 느낌 그것을 더 여론조사 숫자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전 처음부터 자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와의 표 차이가 2,780표 차이 50.66%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네. 당선인의 어떤 부분을 보고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저보다는 상대 후보인 정진석 의원님께서는요. 네. 5선의 관록을 자랑하시는 아주 중량감 있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 보수 정치인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런 분을 제가 이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네. 제가 제가 가진 한 가지 재주가 있다면 유권자 모두가 다 인정을 해주시지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부지런할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 있냐. 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네네. 아마 그런 진정성을 주권자께서 지난 8년 동안 부여 청양의 유권자께서 네. 국민 시민께서 저를 보시고 이 사람을 국회의원을 시키면 틀림없이 중앙 정치만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네. 중앙 정치도 하면서 부지런히 고속버스 타고 다녔다는데 지역에 와서 내 이야기도 들어주는 내 편이 되어 주겠구나. 네. 이런 어떤 진정성과 그런 것들을 느끼셨기 때문에 저를 아마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상대 후보에 비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겸손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당선 소감에서 당선의 기쁨보다는 민심의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선거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가 전체적으로는 한 정권이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대개 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초기이기 때문에 회초리로 혼을 내셨어요. 네. 그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국정기조를 바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정말 실망하실 만큼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드셨던 회초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더 센 몽둥이를 들으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아주 압승을 주신 것 아닙니까? 네. 자, 왜 무섭다고 했냐? 이렇게 강하게 심판을 하시는 이 민심이 네. 만약에 민주당에게 이번에 또 기회를 주셨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그 회초리와 몽둥이가 민주당을 향할 것입니다. 네. 저는 민주당 소속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지금도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좀 소름이 이렇게 좀 돋는데 어제 당선되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았어요. 민주당의 압승을 보고 민심의 이 무서움을 제가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런 네.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앞으로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통합하느냐도 큰 과제일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큰 장점은 없지만 앞에 말씀드린 근면성실한 장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은 대개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견해와 이런 것들을 함께 포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TV 패널로
방송 패널로 약 한 700여 회를 출연했던데 네. 그때 대개의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그래 박수현은 정말 극단적으로 민주당 편만 들지 않고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막 미화하지 않고 잘못한 건 인정하고 상대방이 잘한 건 인정해주는 네. 그러한 정치인이다라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번에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지역에 걸리겠습니다만 네. 당선 감사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제가 직접 문구를 썼는데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만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국회의원이고 공주부여 청양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아닌 저를 찍지 않은 다른 국민들도 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경청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대신에 우리 주권자들께서도 비록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네. 제가 그렇게 다가갈 때 배척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시고 네. 소통해 주시면 우리가 한 발짝씩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실천해내고 양극화되어 있는 중앙정치도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제 재선이니만큼 그런 노력을 중앙정치에서도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선인으로서 가장 먼저 들여다볼 지역 현안은 무엇입니까? 공주부여 청양은 기본적으로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인구 비율이 청양은 무려 43%에 이르고 다른 지역도 대개 40%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농업인 교육에 가보면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 돼 보여요.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불과 5년 후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농사를 지으러 청년들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당장 해결합니까? 지금 시작해도 이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뭐 충청권 메가시티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장밋빛 공약도 100% 실천된다 하더라도 네. 농촌이 붕괴되어서 이 우리 지역 공동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게 무너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다 사상 누각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공동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농촌 농업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쌀값, 소값, 돼지값이 막 폭락하고 있거든요. 네. 대신에 생산비는 막 폭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촌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못 살겠다고 막 정말 절망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것을 누가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 폭발하는 것이 이번 선거 민생 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쌀값 등 주요 농축산 품목의 값이 이렇게 하락하거나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네. 가격 안정을 이루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쌀값 등 주요 농축산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키려 했던 그런 양곡관리법의 개정안, 농안법의 개정안 등을 네. 발의함으로써 이런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안정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고자 합니다. 네. 제1 공약으로 말씀해 주셨던 금강 국가정원 사업 예. 이젠 기대를 해도 되겠죠? 이 문제는 4년 전에 제가 낙선하긴 했지만요. 예, 박수현 제가 금강 국가정원을 공약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왜 그랬냐면 아니 1호 국가정원이 호남 전라도의 순천에 있고요. 네. 2호 국가정원이 경상도 울산의 태화강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충청도에는 이 충청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금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충청도에는 제3호 국가정원이 없을까? 국토의 중심에 있어서 서로 오가기도 편리한 곳이어서 네. 그런 접근성이 좋아서 정말 성공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 그런 생각 끝에 제가 3호 국가정원, 금강 국가정원 이름을 붙여서 공약을 했죠. 네. 저는 낙선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주목을 하고 그것을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때 네. 제 국가물관리위원장님을 선거 떨어지고 4일 후에 만나서 그런 말씀을 만나자고 청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금강 국가정원 조성의 공약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도 이걸 공약을 했어요. 네. 야당 떨어진
저 국회의원 후보의 그 공약이었는데 그걸 수용하셨죠. 그래서 네. 지금 이것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되면 저는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에 물론 거기는 뭐 해안의 그 습지, 갯벌의 배후에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울산 대화강은 내륙의 강을 오염시킨 것을 정화시킨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인데 우리 금강도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지금 순천이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가거든요. 네.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하루만 이 공주부여 청양에서 재우고 갈 수 있다면 충분하게 이 정말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고 정체할지 모르나 이 지역에 있는 관광 인구는 늘 그렇게 넘쳐나게 함으로써 연간 1,000만의 관광도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어떤 공약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가 했던 공약이고 설계 중이기 때문에 네. 실천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경험도 해보셨고 네. 정당 활동 또 국회 사무처 또 이번엔 재선 의원도 되셨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민족과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대하는 네. 태도가 남다른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것이 제가 늘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네. 예, 진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냐는 질문의 뜻은 다음에 무슨 뭐 어떤 뭐 직위에 도전하고 싶냐 네. 뭐 이런 질문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언론에서 지금 이번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 마지막 이력서를 한 줄을 빈칸에 넣고 거기다 채워봐라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네. 저는 이건 하나 냈어요. 네. 22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 이렇게 썼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도시인 우리 공주부여 청양의 농촌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격안정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여야 간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간사가 되면 그것을 협상의 창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는 가장 절실한 농해수위 간사 이것이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정치인으로서 갖고 싶은 직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가장 고마운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내죠. 왜 그러냐면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공주부여 청양에 찾아뵈어야 할 경로당이 무려 1,208개나 돼요. 그것을 어떻게 제가 혼자 다니겠습니까? 그것을 제 아내가 소리 소문 없이 어디 간다. 뭐 왔다 말도 없이 그 경로당에 다니면서 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점심 식사도 공동으로 해 드시고 그러잖아요. 가면 점심 식사하는 것도 밥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이런 정말 소리 없는 봉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아마 제가 이번에 근소한 차이로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뭐 두 자릿수로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정당 지지도를 극복한 어떤 저희 노력도 있지만 그 근소하게 이긴 그런 어떤 한 2,000 몇백 표의 그런 어떤 승리는 결과적으로 아내의 땀도 그 안에 중요한 한 몫이 있다. 이래서 지금 가장 고마운 사람은 아내이고요. 물론 선거여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지역 구민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예,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유권자, 주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면성실한 태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섬기는 대하는 태도 남다른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성실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